자, 오늘은 220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얘는 2단원, 3단원 정리를 하고 나한테 왔지, 그지? 그래서 1단원 정리를 했는데 1단원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어요. 진짜 졸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4단원이 됐어요. 얼른 빨리 진도를 마무리 지어놓고 문제를 풀이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낫겠죠. 물리나 화학은 연습,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문제의 양으로 승부하죠. 생물 같은 경우에는 못 외우면 틀려요. 당연한 거 맞지, 그치? 그리고 자료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 자료를 잘 해석하고 있거나 이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내가 암기하고 있다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물리나 화학은 그게 잘 안 돼요.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그건 어려운 게 맞지.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가세요. 공부할 내용은 매우 적다. 그래서 공부에 쏟아붓는 시간은 매우 적다. 요만큼의 자료만 있으면 나머지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얼마나 효과적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화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와 졸라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적은데 적어도 되는데 내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적어도 되는데 그 적은 양으로 문제를 다 풀어야 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쉬운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 다음에 조금 중급 문제, 그 다음 고급 문제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자료를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자. 그게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화학과 물리를 잘하는 애들이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잘 못해요. 그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암기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암기하는 게 싫은 애들이 물리나 화학은 꽤나 잘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물 지구과학은 되게 잘하는데 물리화학을 잘 못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공식이 너무 어려워요.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그죠? 그래서 뇌 구조가 이렇게 두 조각으로 쪼개져 있는데 각각 어느 부분이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과형 머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적성에 잘 맞는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화생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느낌상 나는 물리가 좋아, 나는 생물이 좋아 이런 애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고르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좋아지면 돼요. 그 과목이 신기하고 즐겁고 재밌으면 돼요. 문제를 풀어봐라 그랬는데 졸라 짜증나 이러면 그 과목은 좀 꺼려지는 과목이 되겠지. 풀어봐 그랬을 때 이렇게 덤비는 과목이 내가 적성에 맞는 과목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생물학이 니네 나이 때 되게 좋았어요.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생물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생물 공부도 한계에 다다라요. 화학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난 화학은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생물만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 화학을 해야 되는 과목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화학을 해서 생물을 좀 더 잘하게 되는 거죠. 내 느낌은 그랬어요. 그래서 내 군대 갔을 때 내 생명공학 전공했잖아. 지구과학을 전공한 애가 내 동기로 들어왔어. 그래서 훈련받다 쉬는 시간에 둘이 배틀 붙은 거야. 생물학이 중요해. 지구과학이 중요해. 너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 막 나한테 공격. 그럼 나는 너는 네 몸뚱아리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뭐 이러면서 서로 나는 점점 미시에서 미생물로 들어가고 얘는 점점 거시에서 은하계로 넘어가고 막 이러는 거야. 막 서로 그게 뭐가 중요해? 어린 나이엔 중요했었어요. 자존심 막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봐서 니네들한테 알려줄 때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어떤 과목이든 한 과목만큼은 조금은 재밌어져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재밌어지는 거로 그치지 말고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많이 알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게 화학이라면 화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지구과학이라면 며칠 전에 목성과 금성이 겹쳤어.
와, 목성과 금성이 겹칠 수가 있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이런 느낌이 와야 되죠. 그래야 지구과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과 금성을 보기 위해서 되게 애쓰는 거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또는 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과학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난 그게 니네들한테도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물리천재, 화학천재 뭐 이런 한 과목만큼은 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네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니네들한테 지금은 화학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죠? 다른 선생님들한테 다른 과목을 배울 때도 그런 느낌을 꼭 가져주세요. 학업에 해당하는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건 나중에 수능 전에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대신에 그 전에는 와 이런 과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와 신기한데, 와 졸라 재밌어, 뭐 이런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4단원 되게 생뚱맞은 애가 있어요. 4단원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4단원은 크게 덩어리 3개. 하나는 산화환원 반응이니, 두 번째는 산화환원이 아니니. 이렇게 두 가지 텀이에요. 니네들이 배우는 지구상의 모든 화학 반응은 전부 다 이 둘로 나뉘어져요. 산화환원 반응이니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니.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요. 산화환원 반응이 많겠니? 아닌 게 많겠니? 그냥 질문이야. 안 맞춰도 돼. 어떤 게 많아요? 산화환원 반응 많아요. 니네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거의 대부분 다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지구에는 산소가 있죠. 산소가 결합됐다 떨어졌다 하면 전부 다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무지하게 많아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하나가 중화 반응이고요. 하나가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얘네 둘을 제외하면 모두 다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예전엔 다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걸 배우지 않아요. 교과목에서 없어졌어. 그렇다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애는 딱 중화 반응 하나밖에 안 남지.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배우는 거예요. 쉬워요? 졸라 어려워요? 됐나요? 그럼 니네들도 수업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이 뭔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게 얘는 왜 아니지? 라고 배우는 게 낫지, 그지? 교과목이 바뀌었어. 중화 반응 배우고 난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을 배우게 교과목이 찢어져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옛날 선생 같지만 산화환원 반응을 먼저 알려줍니다. 얘를 배우고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얘가 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지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중화 반응이에요. 수능에 어려운 문제가 딱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양적 반응 하나, 중화 반응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풀면, 그래서 나머지를 다 맞추면 1등급. 됐죠? 그 둘 중에 하나는 봐줘. 그러니 니네들도 문제를 이렇게 보다가 양적 반응 진짜 뒤지게 어렵네. 중화 반응 더 어렵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다 버리면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둘 중에 배워보고 둘 중에 나는 중화 반응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거야. 나는 양적 반응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욕심을 내겠어. 난 이 두 문제를 다 맞춰내면 알겠어. 그러면 만점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문제 푸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려운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대입하고 문제를 풀어냅니다. 나머지가 요 세 번째가 생뚱맞은 애예요. 생뚱. 갑자기 화학초에 있다가 내려왔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이 내려왔는데 이걸 어디다 넣지 하다가 4단원에 낑겨 넣은 애가 있어. 얘네들이에요. 하나가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고요.
니네 4단원 첫 페이지를 넘기면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3 화학2에 가면 동적 평형을 다시 단원으로 배워요. 그 중에 아주 앞부분 조금만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그래서 생뚱맞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를 넘기면 열의 출입이라는 애가 있어. 니네 들어는 봤지.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런 거 들어는 봤죠, 그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산화환원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두 부분이 아주 생뚱맞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적 평형, 중화 반응, 산화환원, 열의 출입 이런 순서거든요. 그래서 나는 순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니 차근차근 잘 따라오세요. 이 중에 가장 비중 있는 건 어디라고? 중화 반응이요. 가장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을 아무리 해도 중화 반응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요령이 생기기 전에 비교적 좀 쉬운 산화환원 반응을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오늘은 이 산화환원 반응이 뭔지를 정확하게 배워가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중학교 때도 살짝은 배울 때가 있어요. 산소가 달라붙으면 산화,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등부에서는 전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산화수라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산화수에 포인트를 맞춰요. 산화수만 풀면 모든 산화환원 반응을 다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우니까 여기 파트는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4단원 첫 수업 시간이 아마 이 4단원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되니 정확하게 잘 들어봅니다. 동적 평형 넘기세요. 224페이지 물의 자동이온화와 pH 화학초에서 내려왔어요.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넘기세요. 쭉 문제 나오죠. 3분의 1이 끝났다는 뜻이야. 두 번째, 산염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산성이 누구니, 염기성이 누구니, 산성은 신맛이 나요, 염기성은 쓴맛이 나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산과 염기를 배웠으니까 산염기를 섞으면 어떻게 돼? 그게 중화 반응이에요. 245페이지의 중화 반응. 이 중화 반응이 진짜 어렵습니다. 4단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어요. 중화 반응을 배우고 나면 진짜 중성인 용액을 찾을 수 있겠니? 그게 251페이지의 중화 적정이라는 것입니다. 얘가 물질이 이게 중성이 됐어요. 중성이 됐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게 중화 적정이에요. 수능에도 이 중화 적정이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중화 적정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고요. 중화 반응과 중화 적정 이렇게 나와요. 쭉쭉 넘기세요. 문제 나오니까 3분의 1이 또 끝났다는 얘기예요. 쭉쭉 넘기면 화학 반응과 열 파트가 나오죠. 여기가 4단원의 마지막 3분의 1 지점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268페이지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죠? 수업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이니 네,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니 네, 이렇게 맞추는 부분을 하나씩 시작할 겁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268페이지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이 써있죠. 산소가 붙으면 산화예요.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269페이지를 펼쳐보면 맨 위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이렇게 써있죠. 전자를 받으면 환원이에요. 전자를 버리면 산화예요. 산화와 환원이 산소와 전자는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전자에 대한 내용은 생물2에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안 할 거야. 안 할 겁니다. 넘기세요. 금속과 금속의 연애 반응,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거기 노란 빛을 찾아 있는 거 보이죠?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만 있지 않아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진행됩니다. 산소를 내가 주면 받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자를 버리면 전자를 얻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동시에 진행됩니다. 안 할 거고요. 우리는 272페이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72페이지 좀 고등학생스러운 그런 공부 방법을 우리는 택하는 거죠. 산화수라고 써있는 거 있지.
이걸로 산화환원 반응은 모두 다 푸세요. 산화환원 반응을 모두 다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산화수를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산화수를 체크하면 산화환원 반응은 끝나는 겁니다. 얘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 번만 익혀놓으면 전부 다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서부터 계속 페이지 넘겨왔죠? 이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전부 다 잘 외워줍니다. 273페이지요. 맨 위에 산화수 규칙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별표 치세요. 요거 8종류 있거든요. 잘 외우세요. 잘 외우세요. 됐나요? 잘 외우세요. 진짜 잘 외워. 자, 참고로 하나씩만 해드리도록 합니다. 참고로 하나씩만. 산화수가 뭐냐? 정리는 저기다 할 거니까 그냥 보세요. 산화수가 뭐냐면 산화된 수 이런 뜻이에요. 산화수가 뭐냐면 정의, 산화수의 정의는 공유 결합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너 공유 결합은 뭔지 아니? 공유 결합이 뭐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공유 결합되어 있다고 합시다. 설명을 할게요. 공유 결합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3단원에서 배웠나요? 전기 음성도 들어는 봤니? 전기 음성도 뭐예요? 됐어요? 자, 공부 어떻게 한다고? 화학 공부는 처음이 뭐야? 정의를 외우는 거예요. 그게 화학 공부의 시작이에요. 물리는 정의를 외울 필요가 없어. 공식을 적용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끝이거든요. 생물학은 정의를 외워봤자 소용이 없죠. 다 외워야 되니까. 화학을 잘하는 방법은 정의를 외우세요. 잘 봐. 공유결합의 정의가 뭐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해요. 됐죠? 그때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난대요. 전기음성도가 뭐야?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전기음성도예요. 됐지?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을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럼 전기음성도가 크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지. 야, 너 하나 내놔, 나 하나 내놔. 그래서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당기는 힘이 세다면 내 주위에 전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 입장에서는 뺏긴 것 같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센 애가 전자쌍을 모두 다 욕심내 가져왔으니 내 몸에 전자가 더 많아진 것 같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이 마이너스, 작은 녀석이 플러스 이렇게 돼요. 전자를 몇 개 갖고 왔고 몇 개를 뺏겼는지를 여기에 숫자로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한 번만 해볼게. 전기음성도는 하나 살짝 외워줍니다. 자, 전기음성도. 그래서 3단원이 마무리가 됐으니 4단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3단원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4단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으면 하나씩 기억을 더듬어 줄게요. 전기음성도 아까 뭐라 그랬어?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 외우세요. H, C, N, O, F. 외워. 이건 외워줍시다.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애가 누구야? 플루오린이 최대값을 갖습니다. 얘가 기준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4.0의 최대값을 가져요. 한 칸씩 갈 때마다 0.5씩 감소해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3.5, 이렇게 가면 3.0, 이렇게 가면 2.5. 쉽죠? 그럼 이렇게 가면 끝에 리튬이 맞지? 그럼 그 위로 올라가야 수소가 있죠? 그래서 얘는 좀 더 떨어져요. 2.1. 되셨나요? 자, 다시 전기음성도는 외웁니다. 해볼게요.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H2O라는 애가 있어. 공유결합하겠지?
H라는 애와 짝대기 O라는 애와 짝대기 OH라는 애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겠죠? 자, 공유전자 쌍을 여기다 탁탁 이렇게 놔뒀겠지, 두 개를. 그런데 얘네 둘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겠지? 그럼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다고? 산소가 크죠. 그치? 그러니 이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뺏어와요. 몇 개 뺏어오니? 하나. 누구 거? 수소 거. 이해됐어? 그럼 수소는 몇 개 잃어버렸어?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 플러스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됐니? 수소는 몇 개 잃어버렸다고? 하나 잃어버렸죠. 산소 몇 개 받았어? 하나 받았지, 그치? 이해됐니? 그런데 여기도 또 있지. 이것도 땡겨봐요. 그러니 수소는 플러스 하나를 버리고 얘는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산화수예요. 됐어요? 전자를 몇 개 받아왔니? 몇 개를 줬니가 산화수예요.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H3. 자, NH3는 질소가 있었어. 수소가 여기 세 군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맞죠? 자, 수소와 질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다고? 질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큰 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소는 전자 몇 개 잃어버려? 하나요. 여기에 있는 애 하나 잃어버리고요. 여기에 있는 애 하나 잃어버리죠. 그럼 가운데 있는 질소는 몇 개를 받았어? 그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의 전기음성도를 갖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뭐라고? 산화수. 수소의 산화수는 뭐?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CO2 어떻게 생겼어? 탄소 놔두고 이중결합 놔두고 산소, 이중결합 놔두고 산소. 됐죠? 자, 탄소와 산소 중에 전기음성도 누가 커? 산소가 크지. 뺏어왔어? 뺏어왔어. 되셨나요? 몇 개 뺏어왔니? 두 개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두 개 뺏어온 거죠.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뺏기고 이쪽으로 뺏기겠죠. 몇 개 뺏겼어? 두 개. 짝대기 하나, 화살표 하나가 전자 하나예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2인 거 맞지? 그럼 탄소는 몇 개 뺏겼어? 4개 뺏긴 것 같지? 됐어요? 그러니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플러스 4요. 여기까지 됐어요? 산화수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마지막이에요. OF2.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OF2 어떻게 생겼냐면 얘랑 똑같이 생겼어. 플로린의 짝대기, O의 짝대기, 플로린. 됐니? 자, 산소와 플로린 중엔 누가 크다고? 플로린이 커요. 그래서 이쪽으로 화살표예요. 이 값을 외우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짝대기를 그릴 수가 있다. 됐니? 그럼 이번에는 플로린이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1, 산소가 뺏겼죠. 플러스 2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일 때도 있고 플러스 2일 때도 있죠. 이해됐니? 산화수는 대부분 다 정해져 있지만 예외 사항처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 산화수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건 중요하다. 이네 지금 되게 많은 걸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야? 네.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플러스 1이에요. 그게 5번이죠. 그치? 자,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2요. 그게 6번이에요. 그치? 산소에 예외가 있는데 플로린이랑 결합되면 얼마가 돼? 플러스가 되죠. 6번에 예외처럼 써있는 거 맞지? 됐어요? 한 번만 더요. 그럼 플로린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있니? 없지. 그럼 플로린은 누구랑 달라붙어도 다 뺏어오지. 그럼 플로린은 항상 언제나
마이너스. 몇 개만 뺏어오면 안정돼? 하나만 뺏어오면 안정되죠. 17쪽이니까. 그래서 항상 언제나 마이너스 1이에요. 그게 8번이에요. 어때요? 굳이 이 표를 외우지 않아도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지, 그지? 이해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분자라 그래요. 화합물이라 그래요. 그럼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의 총합은 얼마야? 당연하겠죠. 준 대로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다시요.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의 총합은 얼마야? 0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당연하게.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요.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요. 그게 4번이에요. 화합물에서 구성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다. 됐니? 이해됐어요? 자, 하나만 더 이해시켜 드릴까요? H2. 자,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잘 보세요. H와 H가 서로 공유결합하면 H2 맞지? 전기음성도 누가 크니? 같아요. 그럼 공유전자상 누가 당겨와? 안 당겨와. 당겨와야 플러스 마이너스죠. 안 당겨와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수 없지. 그러니까 0인 거야. 됐니? 그래서 0이에요. 그럼 다시 산소는요. O2. O 이중결합 O. 전기음성도 누가 커? 같아. 누가 땡겨와? 안 땡겨와. 그러면 산화수 얼마? 0이에요. 자, 이렇게 대문자가 하나로 나와 있는 애들을 뭐라 그래? 원소라 그래요. 그럼 원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언제나 0. 1번이죠. 됐니? 어때요? 이걸 하나씩 1번은 원소가 뭐 0이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어요. 화학식을 하나씩 구조식으로 그리고 전기음성도를 잘 체크해서 화살표로만 표시할 수 있다면 산화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산화원음 파트는 이 산화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건데 정의는 외워줍시다. 공유결합 뭐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금속이 붙으면 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외처럼. 공유결합했을 때 전기음성도 큰, 작은 차이가 나면 땡겨왔으니까 큰 애가 마이너스, 작은 애가 플러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산화수라고 정의합시다. 여기까지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산소의 산화수는 거의 대부분 얼마라고? 마이너스 2. 수소의 산화수는 거의 대부분 얼마라고? 플러스 1. 됐어요? 그럼 이 전체는 산화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래서 얘가 OH 마이너스예요. 됐나요? 니네 중학교 때 뭐 이온의 이름 이런 거 외우니? 들어는 봤어? 나트륨은 플러스 1, 뭐 구리는 플러스 2, 뭐 이런 거 외우죠? SO4는 2 마이너스 외워요. 외우는 거 아니야. 그거 외우는 거 아니야. 산화수를 중학교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이온의 이 뒤에 가스를 외우진 않겠죠. 그죠? 당연한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CO3 여기에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1, 2 여기 얼마니? 그게 이온이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 산소는 산화수가 대부분 얼마라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으니까 총 얼마? 마이너스 6. 됐나요? 하나가 마이너스면 반드시 하나 플러스여야 되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예요. 그럼 탄소는 전자를 줬으니까 플러스지. 몇 개까지만 줄 수 있어? 원자과 전자 수만큼만 줄 수 있어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야? 탄소 몇 조? 2주기 14조. 4개 있어요. 그러니 얘는 아무리 줘봤자 4개밖에 못 줘요. 그래서 2 마이너스죠. 됐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NO3는 여기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1이니 2니 마이너스 얼마? 얼마? 해볼까요? 얘 산소가 마이너스 2죠. 그럼 2짜리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질소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질소는 2주기 15조. 원자과 전자가 5개. 그러니까 최대한 줘봤자 몇 개밖에 못 줘? 5개밖에 못 주는 거야. 그러니 마이너스 1이 남는 거죠. 이온의 전하량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와 확인해. 몇 개 없어요. NH3는, NH4는요. 여기 얼마니? 됐니? 자, 한 번만 해볼게. 수소는요. 플러스 1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얘 플러스 4가 됐죠. 질소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럼 질소는 전자를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니?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5개. 그럼 몇 개까지만 받을 수 있어? 3개까지만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3개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플러스 1이 남는 거죠. 이게 이온의 전하량이에요. 됐나요? 중학교 때 이거 막 외운다고. 외우는 거 아니라고. 산화수를 배우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 됐어요? 이게 2번과 3번이에요.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전하와 같다. 다학번자 이온의 구성하는 산화수의 합은 전하와 같다. 그게 요런 내용들입니다. 산화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 파트는 전부 다다 이렇게 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산화와 환원 반응이 있었어. 산화와 환원 반응이 있었어.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항상 언제나 동시에 진행됩니다. 항상 언제나 동시에 진행돼야 돼요. 됐지? 자, 요거 외우세요. 자, 첫 번째, 요 녀석을 외웁니다. 도대체 산화 반응이 무엇이냐? 환원 반응은 무엇이냐? 정의를 하나 외워볼까요? 산화 반응의 정의는 누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산소를 정의로 하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라고 해요. 그래서 산화 이름이 옥시데이션이에요. 산소는 옥시젠이지. 그래서 옥시를 결합시켜서 옥시처럼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산화야. 당연한 거라고. 얘로 정의를 내린 거니까. 그래서 산소를 얻으면 우리는 그걸 산화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되돌아가요가 환원이거든요. 산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걸 환원이라고 하겠죠. 됐죠?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정의예요.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전자예요. 전자. 또는 수소. 수소는 화학에선 잘 안 나옵니다. 생물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쓰는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우린 그걸 산화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으면 우린 그걸 환원이라 그래요. 헷갈리면 써놓고 시험 봅니다. 됐지?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나는 안 가르쳐 줄 건데 됐니? 그럼 나는 뭘 가르쳐 준다고? 얘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예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입니다. 요거 하세요. 요거 고등학생스럽게. 됐니?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 됐죠? 예제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내려서 그대로 쓰세요. 산화하는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그대로 환원지.
이거 헷갈려서 틀린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세요. 산화하면 환원질, 산화하면 환원질. 그럼 환원되면 뭐라고? 산화질. 환원되면 산화질.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환원제가 무슨 뜻이야?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면서 남을 환원시켜주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니까 나는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키면 나는 산화지, 나는 환원지. 헷갈리니까 항상 산화되면 환원지. 되니? 산화되면 환원지. 그럼 얘도 반대로 쓸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은 뭐 돼야 된다고? 환화하고 돼요. 그리고 남을 산화시켜주는 거예요. 남을 환원시켜주면 환원지, 남을 산화시켜주면 산화지. 됐어요? 헷갈려서 틀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정리를 해주세요. 자, 얘 한번 들어볼까요? EX. 많이 쉬워요, 많이. 많이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 진짜 한번 해볼게요. 자, 예, 탄소에다가 더하기 O2를 합치면 CO2가 됩니다. 자, 개수는 그냥 111이고요. 잘 봐! 탄소가 이렇게 와서 여기 꽂혔죠. 산화되니 환원되니? 다시요. 산소가 이렇게 와서 여기 꽂혔죠. 산화되니 환원되니?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뭘 쓰는 거야?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탄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서 산소가 들러붙었지. 그러니까 산소가 들러붙었으니까 얘가 산화가 된 거죠. 그지? 산소 입장에서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산화 환원이 진행돼야 되죠. 됐죠? 다시요. 항상 습관적으로 쓰세요. 산화되면 뭐라고? 환원질. 이렇게 습관적으로 항상 언제나 요거 헷갈려서 틀린 애들 많거든요. 헷갈릴 수 있는 건 제거. 환원되면 산화지. 항상 언제나 이렇게 필기를 합니다. 됐니?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넣어볼게요. EX H2 더하기 O2 짝대기 CH2O 개수를 맞추면 2, 1, 2 됐죠? 항상 내용은 똑같아요. 자, 얘 이렇게 가서 여기 꽂히죠? 이렇게 와서 여기 꽂힐 거거든요. 누가 산화됐니? 수소 입장에서는 산소가 결합한 거 맞지? 그러니 얘가 산화고 괄호치고 환원지. 됐어요? 자, 그럼 얘 둘 중에 하나는 산화 환원 돼야 되지, 그지? 그러니 얘가 환원이야. 그럼 괄호치고 산화지. 어렵지 않죠? 자, 산소 입장에서 뭐 한 거야? 수소가 달라붙었지. 수소가 붙으면 환원이야. 됐나요?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쉽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EX 구리 이온이 있었는데 아연을 넣으면 구리가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아연이 양이온이 됩니다. 자, 얘도 꽂아볼까요? 구리는 구리에다 꽂고요. 아연은 아연에다 꽂겠죠. 자, 누가 산화됐니? 네,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잘 봐. 얘는 플러스 2였죠. 그죠? 그런데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면 플러스가 없어져야 되지. 플러스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플러스 없어져?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되지 않겠니? 마이너스 2가 누구야? 전자 2개야. 그럼 얘 구리는 전자 2개를 받아먹고 마이너스가 들어왔으니까 플러스가 없어지는 거지. 전자 붙으면 뭐라고?
전자 붙으면 뭐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전자가 붙으면 뭐라고? 됐니? 그러니 얘가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치고 산화제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죠? 다시요. 한 번만 더요. 아연이요. 원래 그냥 아연은 중성이었는데 이쪽으로 왔더니 플러스 상태가 됐지.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전자가 나가버린 거지. 전자가 나갔으니까 뭐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예요. 그럼 얘 환원지 이렇게 씁니다. 되셨나요? 어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 그지?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CH4 더하기 O2 짝대기 CO2 더하기 H2. 자, 반응물도 두 가지고 생성물도 두 가지예요. 개수는 1, 2, 1.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어디다가 화살표를 꽂는지 잘 봐. CH4죠. C는 여기 있고요. H는 여기 있어요.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갈 수 있죠. 산소는 여기도 있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꽂는 거지. 그럼 화살표가 총 4개가 돼버리죠. 그러면 안 돼. 화살표는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걸 나중에 산화수가 완성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꽂는 거냐면 탄소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탄소에다 꽂아요. 됐지? 그럼 여기에 화살표가 하나 꽂혔죠? 그럼 나머지는 다른 데다 꽂는 거야. 되셨나요? 나머지는 다른 데다 꽂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다 꽂히는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산화됐니, 환원됐니, 환원제니, 산화제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체크할 수 있겠어? 탄소가 이렇게 왔어요. 수소를 버리고 산소를 결합시켰지. 수소 버리고 산소를 결합시켰죠. 되니? 그래서 얘가 산화가 되는 거야. 그럼 환원제라고 쓸 수 있죠. 그럼 O2는 뭐 되는 거야? 환원이 돼야 돼. 바로 치고 산화제 이렇게 쓰는 거죠. 되셨나요?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진짜지? 자, 한 칸만 더 볼게요. EX. 얘네 책에 나와 있는 모든 화학식을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해볼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녀석 하나는 해주세요. 뭐냐면 Fe2O3 이름은 철광석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전체 반응 시 CO5를 넣을게요. 일산화탄소를 넣으면 2개의 Fe가 떨어져 나오고요. 3개의 CO2가 생겨요. 그러려면 여기에 3자가 필요하죠. 이 화학식은 통째로 잘 외워줍니다. 매우 중요한 화학식이에요. 철광석에 일산화탄소를 불어넣으면 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지구인들이 철을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이 철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 화학식 하나가. 그래서 돌멩이를 캐다가 철을 만드는 과정. 바로 이 과정이에요. 이 화학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철은 철에다 꽂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화살표 2개를 여기다 꽂으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애를 화살표를 다른 데다 꽂아야지.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을까요? 쉽죠? 산소가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 환원이 됐겠지. 그럼 바로 기고 산화제 이렇게 표시해주면 더 이상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당연히 산화가 돼야 되겠죠. 산소 하나였는데 2개가 됐으니까. 그럼 바로 치고 환원제 됐습니다.
보셨나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학식할 수 있겠어? 이 정도는 와지나요? 이 정도 와져요? 이게 앞쪽에 나와 있는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내용이에요. 생물학이니까 하나 더 적어줄까요? EX. 난 별로 적고 싶지 않은데 생물학이잖아요. CO2 더하기 H2O 짝대기 C6H12O6 더하기 O2. 그래서 많이 보던 공식이지.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꽂으면 세포호흡 이렇게 되겠죠. 자, 광합성, 화학식은 개수가 6616 이렇게 써요. 자, 꽂을 수 있나요? 이산화탄소, 탄소 여기 있으니까 탄소 있는 데다 꽂는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 뒤쪽에다 꽂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이쪽으로 왔어. 포도당이 됐죠. 산화됐니 환원됐니? 고를 수 있겠어요?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 고를 수 있겠어? 올 때 수소가 달라붙었지. 그치? 수소가 붙으면 뭐라고? 환원이. 근데 잘 보세요. 산소 2개였죠. 산소 6개가 됐지. 산소도 붙었지. 그럼 산화야 환원이? 이런 게 어렵죠. 살짝은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하는데요. 물이었는데 산소가 됐지. 수소 버렸지. 수소 버리면 뭐라고? 산화야. 산화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좀 쉬운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환원제죠.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환원이고요. 바로 치고 산화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됐나요? 어때요? 이만큼이에요. 자, 이제 우리 오늘 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 산화수 한번 써봅시다. 됐니? 자, 몇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플러스 1.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마이너스 2. 됐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는 원소는 산화수가 얼마? 0. 원소는 대문자 하나로 되어 있는 애들을 원소라 그래요. 됐지? 화합물 전체 산화수의 총합은 얼마? 0이요. 이 4개만 가지고도 여기 내용을 다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산화수 얼마니? 아까 얘기했잖아. 대문자 하나 있으면 얼마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탄소가 나 하나야. 뺏기니? 가져오니? 아니요. 대문자 하나 있으면 원소라 그래요. 산화수는 얼마라고? 0이요. 자, O2 산화수 얼마? 산소와 산소 붙으면 전기 음성도 누가 크다고? 산화수 얼마? 됐어요? 대문자 하나 있으면 산화수 0이요. 됐니? 자, 다시요. 산소는 거의 대부분 산화수 얼마라고? 마이너스 2. 합치면 마이너스 4. 앞에 있는 거 얼마여야 전체가 0돼? 플러스 4. 됐나요? 자, 탄소는 산화수가 0이었는데 플러스 4로 증가. 그래서 산화예요.
됐니? 산소의 산화수는 0이었는데 마이너스 2로 감소. 그래서 환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산화환원은 산소 따위로 하지 않아요. 전자 따위로 하지 않아. 고등학생은 산화수로 하는 거야. 됐니? 다시 한번요. 자, H2 산화수 얼마? 대문자 하나 있으면 산화수는 0. 얼마? 대문자 하나 있으면 산화수는 0. 됐어요?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됐니? 그럼 수소의 산화수는 0에서 1로 증가. 이렇게 쓰는 게 답이야. 산소의 산화수는 0에서 마이너스 2로 감소. 그게 답이에요. 증가했으니까 산화고요. 감소했으니까 환원이에요. 산소가 붙었어요. 수소가 떨어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화수에 증가 감소가 있으면 산화 환원 말은요.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 됐니? 할 수 있겠어요? 진짜지? 한 번만 더요.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그럼 플러스 1자리가 4개 있으니까 플러스 4. 탄소가 얼마여야 전체가 0이 돼? 마이너스 4요.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 대문자 하나 있으면 0이요. 됐니? 마이너스 2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얘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4가 돼야 되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8칸 증가. 그래서 산화예요. 됐어요? 산소는 0이었는데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그지? 수소는 플러스 1이니까.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산소는 대부분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앞에 건 얼마여야 돼? 플러스 4. 산소는 대부분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대부분 마이너스 2. 합치면 마이너스 12. 수소는 대부분 플러스 1. 합치면 플러스 12. 얘네 둘을 더하면 이미 0. 그러니까 얘도 그냥 0. 그럼 얘도 그냥 0.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얘 산화수 얼마라고? 응, 자신있게. 됐어? 그러면 산화수 증가한 애가 4에서 0 됐죠. 감소, 환원. 증가하는 누구야? 마이너스 2에서 0 됐죠. 증가, 산화.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산소는 대부분 얼마?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플러스 6. 그럼 철 하나는 얼마? 플러스 3. 됐어요? 자, 얘요. 대부분 얼마? 그럼 탄소는 얼마여야 돼? 플러스 2. 됐니? 자, 이쪽 거 나눠볼까요? 철, 산화수 얼마? 자신있게! 대문자 하나는 산화수 얼마? 됐니? 얘요. 대부분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앞에 거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죠. 됐어요? 잘 보세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산화수를 체크했어요.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요. 자, 얘 산화수 얼마니? 그래, 자신있게. 대문자 하나는 산화수 0이요. 구리 산화수 얼마야? 대문자 하나는 산화수 0이요. 자, 플러스 2에서 0 됐죠. 환원. 마이너스 0에서 플러스 2 됐죠. 산화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전자가 붙었니 떨어졌니 내신용으로만 쓰시면 되고요. 산소가 붙었니 떨어졌니 내신용으로만 쓰면 됩니다. 수능에 뭐만 나와? 산화수만 나와요. 그러니까 산화수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산화하는 반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워볼까요? 산화수 둘 다 변했죠. 안 지웠고요. 산화수 둘 다 변했죠. 안 지울 거예요.
자,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애를 지워볼게요. 요거 안 변하죠? 그지? 하나 여기 찍었으니까 요 녀석을 지워도 되고요. 여기 남으니까 얘 여기로 찍은 거 맞고요. 탄소 여기로 찍은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얘도 한번 볼까요? 안 변하는 애. 이렇게 안 변하는 애를 모두 다 지워버리고 나면 변하는 애가 딱 두 개가 남아요. 그게 산화환원이야. 그럼 얘를 딱 지우고 났더니 철이 철될 때 안 변했지. 그러니 여기다 화살표를 찍고 여기다 꽂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산소를 여기다 찍으면 안 돼? 안 돼요. 왜? 변함없는 걸 다 지웠으니까 탄소를 여기다 꽂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도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애를 살짝 지워보면 요거 변했으니까 놔두고 나머지 지워버리는 거 맞죠? 그죠? 수소는 변함이 없거든요. 수소 지워요. 그럼 보세요. 탄소 여기다 꽂았으니까 산소 여기다 꽂는 거 맞지? 그지? 이렇게 산화환원에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애 지우면 딱 두 개가 남아요. 그러면 그 녀석을 쓰는 거야. 됐니? 어때요? 산화수를 체크한다는 건 좀 고급스러운 거 맞지? 그래서 니네들한테 산화수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산화수를 체크하면 그 어떤 화학 반응식이 나와도 다 산화환원 반응을 체크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HCl 더하기 NaOH 짝대기 H2O 더하기 NaCl 산소 없지. 산화환원 반응 체크가 어렵지. 그때 쓰는 거야 산화수. 해볼게요.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플러스 1. 그럼 화합물 전체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죠. CL은 얼마? 마이너스 1. 됐어요? 자, 다시요.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그럼 나트륨의 산화수는 얼마여야 돼? 플러스 1이요. 금속의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수가 전하량이에요. 자,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마이너스 2,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 나트륨은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요. 산화수 지워볼게요. 수소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수소 산화수 변하지 않죠? CL의 산화수 마이너스 1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1, 나트륨 플러스 1인데 여기도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2. 됐죠? 어때요? 화학 반응식의 산화수가 변하지 않지. 산화수가 증가 감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학식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저 새끼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군. 됐니?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군. 그러면 무슨 반응? 중화 반응이군. 이걸 하려고 이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수능에는 산화수 맞추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중화 반응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산화수를 정확하게 배워주면,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산화수를 정확하게 쓸 수만 있다면 두 개 다 할 수 있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니?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산화수라는 내용입니다. 책 한번 볼까요? 자, 272페이지. 산화수,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어느 정도 산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의 점. 우리는 이렇게 외우지 않아요. 조금 이따 정의도 한번 써줄 거야. 산화수는 따로 배울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에서 산화수, 공유결합 물질에서 공유전자쌍은 전기음 성도가 작은 원자에서 큰 원자로 이동한다고 가정합시다. 큰 애가 갖고 온 거 맞지? 그래서 큰 애가 마이너스, 작은 애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은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73페이지 중간에 특강 클리어라는 단어에 보면 이상한 표가 하나 나오죠. 그죠? 거기 표를 보면 빨간 점이 산화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탄소 한번 찾아보세요. 탄소. 찾았니? 점이 몇 개 찍혀 있어? 5개 찍혀 있죠. 탄소는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산화수가 5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됐니? 질소 한번 보세요. 둘, 넷, 여섯, 7개 찍혀 있지, 그지? 그럼 질소는 누군가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산화수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산화수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값이에요. 그렇다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 예를 들면 헬륨 하나밖에 없죠. 그죠? 산화수는 0이어야만 하죠. 대문자 하나니까. 리튬 하나, 베릴륨 하나, 붕소 하나. 됐니? 저쪽으로 넘어가면 네온 하나, 나트륨 하나, 마그네슘 하나, 알루미늄 하나. 보여요? 이렇게 하나인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금속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거의 플루오린 하나 체크해 줍니다. 플루오린은 항상 언제나 딱 하나 마이너스 1을 가지죠. 왜? 전기 음성도가 왕빵 세거든요. 전자를 뺏긴 경우가 없죠. 무조건 땡겨와요. 하나를. 그래서 마이너스 1이요. 됐니?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만. 탄소의 산화수의 최대값은 플러스 4죠. 질소의 산화수의 최대값은 플러스 5죠. 그지? 저 끝에 염소의 산화수의 최대값은 플러스 7이에요. 됐니? 산화수는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거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가 전자보다 더 줄 수는 없어요.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 주면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산화수의 최대값은 원자가 전자수랑 같아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원자가 전자수보다 더 큰 산화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때? 그래프 살짝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치? 산화수 되게 쉽습니다. 뒤쪽 한번 넘겨볼까요? 자, 특강 클리어라고 써있는 자료 있어요. CH4, O2, CO2, H2. 여기 보면 있죠. 그치? 니네들 앞으로 이제 화학 반응식이 쭉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야? 산화수를 체크합니다. 산화수를 체크해서 증가했니, 감소했니를 찾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만 찾으면 여기 문제는 전부 다 해낼 수 있고요. 환원제, 산화제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아예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세요. 헷갈리는 건 제거하는 거라 그랬어. 산화되면 환원제라고 무조건 습관처럼 써주시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275페이지를 펼쳐보면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식을 꾸미는 애가 있어요. 얘가 별표 3개짜리예요. 수능에 얘만 나와요. 딱 안 나와. 수능에 얘만 나와. 그래서 이거 하려고 산화수, 산화환원 반응을 다 배우는 거거든요. 오늘 목표가 여기까지인데 한꺼번에 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죠. 됐나요? 산화수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데 산소와 전자 때문에 일어나? 아니요. 산화수 변화 때문에 일어나요. 됐니? 그래서 산화수만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면 산화환원 반응 이내와 그렇지 않은 애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됐나요? 그럼 산화수는 우리 이거 풀 때 4가지만 썼어요. 수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1.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얼마? 2. 마이너스 2. 대문자 하나 있으면 얼마? 0. 화합물 전체 통합하면 산화수 얼마? 0. 이 4가지만 가지고 여기 거 다 썼거든요. 예외가 있겠지. 그걸 2부에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되셨나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